안녕하세요. 황 박사의 알쓸모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발이식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모발이식의 금기 대상,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남성 탈모증이나 여성 탈모증, 두피 흉터, 눈썹, 속눈썹, 여성 헤어라인, 이런 것들로 이제 이식을 상담하러 오시는데요. 저는 10명 진료를 하면 한 3명에서 4명은 제가 수술 안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 그 예상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 또는 불만족할 그런 상황이라면 하고 나서 서로가 환자는 불만족하고 또 의사에 대해서 조금 속상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수술했을 때 결과가 수술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날 사람들에게는 수술을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결과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오는 분들 이제 남성형 탈모증으로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수술을 비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머리 탈모가 너무 초기인 경우, 그리고 정수리 탈모가 있더라도 이것도 초기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향후 이제 심어 놓은 그 기존 머리 사이로 이식을 하더라도 기존 머리가 나중에 5년이나 10년이나 15년 있다가 점점 얇아지고 빠지게 되면 다시 못해지는 결과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 분들은 나중에 조금 탈모가 있었고 탈모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식을 보강했는데 기존 머리가 다시 빠지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까 수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M자 초기라든지 또는 정수리라도 그냥 약간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 떨어질 때 안 하는 게 좋고요. 같은 남성 탈모증 중에 이 뒷머리가 머리가 모발이 너무 가늘다 이러면, 자, 이런 굵은 머리 한 가닥 심는 거하고 가는 머리 한 가닥 심는 거하고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굵은 머리는 한 3,000개, 4,000개 심으면 어느 정도 풍성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는 머리를 심으면 너무 이제 그 가려주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머리가 너무 가늘다든지,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머리카락 양이 너무 적다든지, 밀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보통 앞머리만 탈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뒷 목덜미도 탈모가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위에서 탈모가 진행되고 밑에서 올라가고 이러면 거의 옮겨 심은 머리도 탈모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서 이식을 하더라도 그게 5년 전 후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탈모가 진행되는 머리라면 심은 머리도 다 빠지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 수술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도 탈모가 좀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후 차이가 좋지만 이제 막 약간 두피가 들여다 보일 정도,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술 후에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수술에 적합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뒷머리 가늘다든지 숱이 너무 없다면 안 되겠죠. 두피 흉터의 경우에는 흉터의 그 양상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이식했을 때 생착률이 너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라면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제 환자분들이, 젊은 친구가 눈썹 이식을 하러 왔는데 그 어머니께서 야, 황 원장님도 너보다 눈썹 더 없다 그러면은 눈썹을 안 이식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눈썹이 매우 좀 약한 편인데 제가 이식을 안 하잖아요. 왜? 눈썹을 이식을 해보면 이 모발을 이용해서 씹다 보니까 좀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눈썹이 막 그냥 장비 눈썹처럼 너무 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어색한 측면이 있고, 또 이 이식한 모발이 계속 머리보다는 좀 천천히 자라지만 놔두면 눈썹보다는 훨씬 길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주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썹 이식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눈썹 중에 우리가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 요 안쪽만 있고 바깥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바깥쪽에 눈썹을 만들어주면
아주 만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안쪽엔 반틈이 있고 바깥쪽 반틈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눈썹 이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이식, 여자분들이 마스카라 하기가 귀찮아서 속눈썹 이식을 하러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이식한 속눈썹 머리카락이 자꾸 자랄 때 방향이 자꾸 아래로 자라서 이 각막을 자꾸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말아줘야 되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그리고 심은 머리카락이 각 방향이 제각각으로 자라고 위로도 자라고 아래로도 자라고 옆으로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눈썹 이식 예전에 하신 분들 다 뽑아서 없애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 이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헤어라인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효과가 좋지만 이마가 너무 넓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려서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또 이게 또 미용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모발이 너무 가늘면 안 좋다고 그랬지만 이 여성 헤어라인 경우에는 모발이 너무 굵을 때 이식한 이 머리가 너무 진하고 굵게 나오게 되면 또 미용적으로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여성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머리카락이 너무 굵을 때는 그렇게 미용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모발 이식을 안 했으면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